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의 박시종입니다. 세계적으로 요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노인복지 문제가 중요한 그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이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가 그곳인데요. 오늘 경기도 의왕시의 김성재 시장님을 모시고 의왕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그 복지TV 시청자분들과 한번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왕시장 김성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우리 의왕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왕시 하면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네, 곳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또 그린벨트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에 뭐 국토연구원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쭉 그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가 의왕시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의왕시는 좀 어떻습니까? 좀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이제 전국의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면은 수도권의 한 가운데 중심부에 입지했습니다. 우리 의왕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에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등 7개 시가 연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의 중심에 입지해 있으면서도 그동안에는 그린벨트가 너무 많았었고 가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개발이라든가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특히 환경의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우리 의왕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 3월 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의 6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에서는 6번째, 경기도에서 2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금년 2월 달에는 건강장수도시를 선정했는데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도시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시장님께서 몇 가지만 좀 거론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이제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과 호수와 하천이 있는데요. 우리 의왕시에 청계산, 모락산, 발화산, 백운산 등 6개 산이 있고요. 그리고 백운호수, 왕송호수 2개 호수가 있고 2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집 밖에 나가면은 대개 5분 10분이면은 가까운 산에서 등산할 수가 있고 호수라든가 하천변을 산책할 수 있어가지고 매우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왕시는 전국에서 가장 광역교통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 20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이 밖에 나가면은 이 자동차로 가면 대개 다 10분 이내에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이 수없이 많은 고속도로하고 다 연결됩니다. 사통팔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수도권에서 범죄가 가장 없는 안전한 도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교통사고율, 그 다음에 뭐 화재라든가 이런 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안전한 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이 건강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자연환경도 좋고 하니까 막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그 착하셔서 그렇게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들의 인심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성격이 유순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뭐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한 3년 다 돼가시죠. 그동안에 뭐 많은 공약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공약 추진은 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요?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취임한 이후에 57개의 핵심 과제를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31개의 공약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공약들도 약 70%의 진척률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 사회에서 이 소통 그리고 교육, 복지 이런 분야 공약은 대부분 마무리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도시개발이라든가 자족도시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시민들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성재 시장님이 이제 의왕시의 이제 시장으로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대외적으로 이제 많은 상을 받고 또 뭐 다양한 그 평가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떤 노력을 주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이 예. 복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 최초로 했던 그런 사업들도 많고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사업들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인 평가 기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너페스토 이제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교육 부분에서 한번 우상을 받았었고 네. 또 복지 부분에서 우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에도 이 도시 대상, 네. 그다음에 이 국토 이 도시 디자인 대상, 네.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대상, 네. 그리고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네. 등 수없이 많은 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약 80여 개의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은 2011년도에 자치 경영 대상을 이렇게 전국 23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우리 의왕시가 전국에서 1위 종합 대상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일자리도 잘했고 네. 교육 복지도 잘했고 문화예술 골고루 다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특히 작년 말에 대한민국 CEO 대상을 제가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년 초에는 2013년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 우리 의왕시의 500의 공직자들과 그다음에 16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성원을 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그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이 복지 정책에서도 많은 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복지 정책의 어떤 핵심 알맹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국의 이제 반열에 올라섰고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복지 수요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이 사회적 어떤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피해를 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약자라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이 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분 혼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거들어주고 도와줘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큰 힘이 돼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왕시도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 면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 의왕시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속히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의 이 고령 인구가 전국적으로 평균 한 11%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왕시도 한 8.8%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지극정신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취임하자마자 이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했어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우리 관내에 100여 개의 이 경로당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경로당에 노화된 시설을 이렇게 보수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TV 그전에 보면 19인치 조그만 노화된 오래된 이제 TV를 보시다 보니까는 어르신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45인치 평면 TV를 다 바꿔드리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다음에 운동기기 등 어르신들이 그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이 점심 때는 이 식사 도우미를 또 이렇게 지원해드렸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이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봤습니다. 여름철에는 피서지 역할을 하고 경로당이 겨울철에는 뜨끈한 온돌방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 시설을 우리 시에 없던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보완했는데요. 사랑채 노인복지관이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노화된 이제 복지관을 헐고 새로운 이제 복지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 노인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치매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위해서 99병상의 이 노인 요양원을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로
노인 건강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한 어르신들이 신체 기능을 또 향상시키고 치매라든가 인지 그런 능력을 또 치매 예방에 있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첨단 프로그램을 28가지의 어떤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인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이것이 최근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달 초에는 또 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 노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최고 복지가 또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일자리 부분도 작년에 한 750개 된 것을 한 50개 늘려가지고 800개 있고 예산도 작년에 한 11억 원 정도를 지원해 드렸는데 이번에 약 15억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그 어르신들이 목욕할 수 있는 노인 전용 목욕탕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셨는데 뭐 당연히 이제 전국 최초겠죠. 그 어떻게 이게 노인 전용 목욕탕을 만드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쭉 이렇게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했더니 이 목욕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노인 전용 목욕탕이 노인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어떤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편인데 목욕을 자주 오면은 노인의 건강과 장수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립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가 시발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노인 전용 목욕탕이 더욱더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노인 전용이라는 그 수식어가 앞에 이제 붙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목욕탕, 일반 목욕탕과 좀 어딘가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제 이게 노인 목욕탕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특히 안전성과 편의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만들었고요. 탕의 깊이도 너무 깊으면 안 되니까는 일반 목욕탕보다도 한 10cm 이상을 좀 낮게 했고요. 그다음에 계단이 있는 데마다 다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 탕대에 비상벨을 몇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비상벨을 누르면은 이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가 언제든지 뛰어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이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좋아하는 황토방도 만들어드리고 온도에 개선 사우나탕도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탕, 물에 마사지탕도 만들어드리고 폭포수탕도 만들어드리고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왕 씨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전국에서도 아주 장수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건강 목욕탕까지 생기면 더 장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이게 비용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비용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처음에 그것을 목욕탕을 생각했을 때도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이렇게 초점을 뒀고요. 그래서 일반 목욕탕이 대체적으로 한 6,000원, 7,000원씩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르신들 한 분이 들어가면은 2,000원. 그래서 일반 목욕탕 3분의 1 가격이고요. 그다음 저소득계층의 어르신들은 한 달에 2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에도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을 텐데 그 시장님 특히 그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의왕시에는 전체 인구의 약 4%인 약 6천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장애인 복지관을 먼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 단체에 우리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 건의사항을 쭉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쭉 건의를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9개 단체 중에서 이 3개 단체가 사무실이 없다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어드리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장애 단체 회원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설을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하려고 하면 이동의 어떤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장차가 그 전에 4대가 있었는데 4대를 추가로 더 만들어 그렇게 구입을 해서 8대에서 우리 인구 대비해서 어떤 시보다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 장애인들이 이제 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콜 승합차를 갖다 이용하려고 하면 그 전에는 이 주간에만 이렇게 이용이 가능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까지 이렇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작업장도 이 새롭게 2군데를 이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20-30분의 이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뭐 다양한 그 시민들도 만나겠지만 또 특히 장애인들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님께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특히 뭐 기억에 남는 무슨 에피소드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 분들 만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와줄 것인가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장 일을 하면서 한 이제 2번의 이제 기억이 남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시에 장애가 있습니다. 부모회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건의 중에서 이 한 가지가 이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수영장에 우리 아이들이 수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또 신체 기능을 해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수영장을 이용을 하는데 일반인들의 어떤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그 수영장에 어떤 장애인 전용 라인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 이 장애 아이들이 뭐 대기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중증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은 되게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가 성인 장애인들 보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만 있으니까는 일반인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아이들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있는데 징검다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 어린이집에 이제 제가 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뭐 2살, 3살, 뭐 6, 7살, 그래서 12살까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학부모들하고 그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또 그분들하고 면담하면서 여러 상을 들었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이제 마음알이 그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들 막 이렇게 눈물로서 하소연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뇌병변의 이 장애를 가지고 이 장애 1, 2등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모가 옆에서 거드러져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것도 거드러져야만이 식사할 수가 있고 식사하는 것도 뭐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40분, 1시간씩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들이 24시간 거기 자기 아이들하고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자기 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그 보호를 하다 보면 이 부모들이 이제 장애 오는 거예요. 막 한쪽이 뭐 마비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하소하면서 여러 가지를 도와달라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계자를 다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개선 방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의원들도 이제 설득시켜 해가지고 먼저 중증 장애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사라든가 자활 근로자를 또 저희들이 파견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는 이제 합법적으로 후원이라든가 기부금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센터에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세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아이들도 재활치료센터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보육,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눈물로서 이렇게 감사 표현했을 때 제가 굉장히 뭉클했었습니다. 좀 보람이 있었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교육을 통한 복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올해 그 의왕시에서 지금 하고 계신 그 교육 지원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복지 정책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입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이 의왕시의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체성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바로 창의교육지원과는 이제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요. 예산도 그 예년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수준 145억 원,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학교의 체육관도 만들어주고, 잔디구장도 깔아주고, 그리고 노화된 이 급식시설이라든가 냉난방 시설 이런 것도 이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학교마다 여러 가지 뭐 진로 탐색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과 후에 예체능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토론 스피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집중적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공교육이 또 활성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것 또한 이제 전국에서 최초인데 우리 관내에 작년까지만 해도 4개의 고등학교 있는데 경기고라는 특목고 외 일반 고등학교 3개에 대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전부 다 기숙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줘가지고 금년 3월까지 모든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공부에만 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만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 다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플러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우리 의왕시가 3개시가 공동을 해가지고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가지고 계신 어떤 각오랄까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의왕 시민 여러분 또 저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도 뭐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의왕시는 전국적으로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2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 꿈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꿈은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나아가 수도권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정말 평가받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이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 반드시 실현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변화한 모습을 꼭 지켜봐 주시고 항상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의왕시의 김성재 시장님을 모시고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기도 의왕시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그래서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시 시장 김학규입니다. 시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각자 꿈을 키우는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밀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